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7월 23일까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차트 기반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기업 전망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니 이번엔 오직 가격과 패턴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내내 매우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준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입니다. 연초엔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4월 초 저점인 16만 2,700원을 찍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진입했죠. 7월 11일엔 장중 최고가인 30만 6,500원을 기록하며 무려 약 88%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현재가는 26만 7,5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급등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조정이 진행 중인 국면이지만 전반적인 추세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시세 흐름만 봐도 전형적인 상승 1파, 조정, 상승 3파 구조의 패턴이 예상되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5일선과 21선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죠. 상승 랠리 초입이던 5월 말부터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 강한 매수 시그널을 줬고 이후 두 지표는 계속해서 정배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이 하향 반전, 21선과의 골든크로스 구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단기 하락 파동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62,000원 부근의 2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금 반등의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죠. 지지 테스트 구간에서의 거래량 흐름을 주에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선은 현재 완만한 우상향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중장기 트렌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번 조정에서 61선 근처까지 눌림이 온다 해도 거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기 매수자들의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121선은 아직 완전히 우상향으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6월 이후로는 횡보에서 상승 기울기로 넘어가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아주 장기적인 기준선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전체 시장 방향성 판단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가격보다 빠른 신호를 줄 때가 많습니다. 상승 랠리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평균적으로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동반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했죠. 그러나 7월 고점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수세의 힘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MACD 지표를 보면 이미 7월 중순쯤 시그널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며 시그널선과의 강역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분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횡보를 통한 에너지 축적 뒤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하락 전환이라 보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SI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점 부근에서는 RSI가 80을 넘어서며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는데 현재는 45에서 50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는 과열은 대부분 해소됐고 오히려 중립적인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RSI가 다시 60 이상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기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한때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뒤 현재는 중단선을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현재 밴드폭은 다시 좁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 시점에서는 박스권 형성 가능성이 있으며 밴드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중단선 근처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기 저점을 다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캔들 구조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엔 장대 양봉이 연속 출현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고 이후엔 윗꼬리가 긴 음봉이 반복, 단기 피로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며 전형적인 조정 패턴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하락 캔들의 실체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SK하이닉스는 4월 초 이후 강한 추세 상승을 보여주었고 7월 중순 고점 이후엔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 해소가 거의 완료된 모습이며 지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MACD와 5일선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확신하려면 이평선 재돌파, RSI 회복, 거래량 반등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유가,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2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이나 차트 분석은 이전 컷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기업 펀더멘털과 산업 변화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성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투자 참고용이고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단연 HBM 그리고 AI 인프라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로 인공지능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GPU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죠. 2024년부터 AI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증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칩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HBM3 제품 점유율 50%를 넘기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BM3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200 그리고 향후 출시될 B100에 탑재될 HBM3 대부분이 SK하이닉스에서 공급되고 있죠. 이는 기술력, 생산 안정성, 수율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사보다 한 발 빠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은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 데이터 처리 성능을 중시하는 AI 반도체에서는 이런 물리적 특성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SK하이닉스는 실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까지는 메모리 업황 침체로 인해 적자 기조가 이어졌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완연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는 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D램 및 HBM 출하 확대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엔 범용 제품 비중이 높아 마진이 낮았지만 최근엔 AI와 서버용 중심의 고사양 D램, HBM, DDR5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재편되고 있죠. 이는 가격 상승이 없어도 실적 개선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수급 흐름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2025년 들어서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엔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급증하며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되었죠. 이는 단순 단기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정책 환경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IRA와 칩스 ACT 등 미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 속에서 SK하이닉스는 북미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패키징 공정 투자 확대, 고객사 맞춤형 공급 체계 구축 등으로 단순 공급사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션이 바뀌고 있죠.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경쟁사와 달리 보수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고부가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방위 확장 전략을 취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수익성과 품질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는 향후 업황 둔화 시점에서 방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HBM4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DDR6, CXL 메모리 등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다수 개발 중입니다. 향후 데이터 센터 및 AI 칩 수요가 더욱 폭증하게 되면 이 기술들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을 기반으로 D램을 생산 중인데 미국이 HBM과 AI 관련 부품을 포함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품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환경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마이크론도 HBM3 개발 및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SK하이닉스가 수율과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이 다시 분산될 가능성은 존재하죠. 세 번째는 AI 시장의 성장 속도입니다. 현재 시장은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향후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조절하거나 AI 연산 수요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은 고객사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는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의 구조적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단순히 업황 반등이 아니라 기술 주도권 확보, 고부가 비중 확대, 북미 진출 강화, 수익성 개선이라는 총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AI 생태계 전반에서 SK하이닉스의 위치는 공급사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넘는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포인트로는 HBM4 개발, 로드맵,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대 여부, 대형 고객사와의 추가 계약 체결, AI 반도체 확산 속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면 시장은 현재의 조정을 다시 매수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죠. 마무리하자면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사이클 반등 종목이 아닌 AI 생태계와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춘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중심 전략, 효율 중심 경영, 글로벌 자금의 수급 흐름이 함께 작용한다면 리레이팅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